안녕하세요. 여름방학 때부터 열심히 준비한 중간고사 드디어 끝났습니다. 중간고사 전에 뭐 체육대회도 있고, 조금 학생들 분위기가 많이 들떠 있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또 시험 전에 다행히 휴일들이 있어서 아이들이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은 충분했던 그런 시험인 것 같습니다. 이번 시험 특징은요, 난이도가 제가 볼 때는 평이했다고 느껴집니다. 그리고 지금 전체적으로 1학기 때부터 특히 이제 1학기 기말고사부터 범위가 작년, 재작년에 비해서 굉장히 진도를 천천히 나갔기 때문에 범위가 많지가 않습니다. 보통은 이제 한 번 시험에 3과 혹은 2과 반 정도를 나가시는데 요번에는 딱 2과만 포함이 됐고 문법 사항들도 예상보다 적은 범위에서 출제를 하셨어요. 그래서 범위가 적어진 만큼 조금 더 이제 정교한 문제들이 나오지 않을까, 문법을 좀 더 어렵게 이제 작은 범위에서 더 어려운 문제를 내시지 않을까 해서 그런 거에 대비해서 굉장히 많이 연습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문화 부분이나 다른 발음 부분이나 모든 것에 있어서 꼼꼼히 하려고 굉장히 노력을 했는데 그거에 비해서 조금 평이한 시험이 된 것 같습니다. 발음 한 문제 나왔고요. 그래서 문법이 아무래도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죠. 그다음에 서답형이 좀 평이하게 나온 것도 이번에 특징이에요. 1번은 뭐 발음 문제 나왔는데 발음 문제가 이제 지난 기말에는 나오지 않았고 이제 요번에 한 문제가 나왔는데 한 문제 나온다면 뭐 숫자 관련한 거에서 조금 까다로운 것들이 나오지 않을까 해서 연습했는데 1학기 때 그냥 배웠던 되게 평이한 발음 문제가 나왔습니다. 뭐 이거를 틀린 학생은 없을 것 같아요. 자, 두 번째는 이제 문맥에 맞는 문장 찾는 것이죠. 이것도 뭐 그 아래 있는 이 뭐 어려운 단어도 없고 수업 시간에 이제 다룬 것 중에서 뭐 쉬운 것이 나왔기 때문에 이런 문제도 틀린 학생이 있을까 싶네요. 자, 3번은 이제 문법 3번, 4번. 자, 숫자 표기하는 게 조금 이제 프랑스어가 굉장히 좀 복잡한 디테일들이 있어요. 그냥 했을 때는 뭐 대강 했을 때는 어렵지 않은 것 같은데 이제 디테일하게 들어가면은 프랑스 사람들도 헷갈리는 그 맞춤법 같은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을 처음에 이제 학생들이 좀 어려워해서 시험 기간을 다가오면서 계속 직보 때까지 연습을 했고 그래서 연습한 그 안에서 나왔기 때문에 이제 이것도 뭐 수업을 열심히 들은 학생들 그리고 마지막 직보 때라도 이것을 익힌 학생들은 다 맞출 수 있는 문제였다고 생각합니다. 4번 대명동사 부정문 이제 문장 순서 나 이제 뭐 주어진 단어들을 그냥 순서에 맞게 배열하는 문제예요. 뭐 재규대명사를 어디다 넣을 것인가 이제 거기다가 부정어까지 넣어야 되기 때문에 이게 뭐 학기 초반에는 조금 이제 헷갈리다고 느낄 수 있는 문법 사항인데 우리는 뭐 이런 것을 여러 시제로 굉장히 많이 연습을 했기 때문에 그것도 평이한 문제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5번은 명령법 형태예요. 뭐 명령법도 뭐 부정명령, 긍정명령 여러 가지 형태를 많이 공부를 했어요. 그 개념을 명령문을 만드는 그 개념이 잘 정리되어 있는 학생들한테는 뭐 굉장히 평이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자, 6번은 문맥에 맞는 고르는 것인데 거절하는 제안을 거절하는 그런 뭐 여러 가지 표현들 중에서 이제 적절하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장입니다. 네, 이런 것도 뭐 해석만 할 수 있으면 다 풀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그다음에 7번에 이제 독해 문제가 나왔어요. 이제 지금 독해 문제는 대부분 교과서를 조금 변형한 것이 몇 개 있고 아예 외부 지문인 경우가 있습니다. 이제 7번 같은 경우는 뭐 수업 시간에 선생님이 문화 부분에서 언급한 적이 있는 주제에 대한 외부 지문이에요. 그 내용을 뭐 기억하면서 풀 수도 있고 혹은 어렵지 않은 문장이기 때문에 꼼꼼히 읽으면 뭐 특별히 어렵지 않게 풀 수 있는 문제입니다.
8번 복합과거에서 과거 분사의 성수 일치를 파악하는 문제예요. 이번에 이제 가장 큰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복합과거죠. 복합과거, 명령법, 중성대명사 이렇게 세 가지가 가장 큰 이제 문법 사항이었는데요. 복합과거 이제 처음에 배울 때는 굉장히 어려워할 수 있는 그런 문제죠. 근데 이 방학 때부터 너무 많이 연습을 했기 때문에 뭐 시험 기간이 다가왔을 때쯤에는 이것은 충분히 많은 학생들이 대부분의 학생들이 다 잘 익히고 있고 개념을 잘 가지고 있었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 문법 개념이 잘 정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암기만 했을 경우에는 어려울 수도 있는 그런 문제라고 생각해요. 네, 그 다음에 문법 문제 또 있죠. 부분관사, 축약관사. 요게 이제 작년이래. 기말 때부터, 지난 기말 때부터 이것 때문에 굉장히 학생들이 헷갈려 해서 그 직보 때 밤까지, 직보 끝나는 밤까지도 계속 제가 이거를 정리를 해서 자료를 보내주고 계속 이제 연습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드디어 이게 정리가 됐다는 학생들도 많이 있었는데 또 끝까지 이게 헷갈렸다는 그런 학생들도 있더라고요. 이 문법이라는 게 1학기 때부터 쭉 이거를 잘 쌓아온 학생들에게는 어렵지 않은데 1학기 때 공부를 하면서 그냥 무작정 외우는 방식으로 했었던 학생은 이렇게 문법 개념을 묻는 그런 것에서 좀 어려울 수밖에 없어요. 해석은 다 되지만 이게 뭔지 그게 헷갈리는 거죠. 그리고 문법 개념을 처음부터 잘 쌓아나가는 것이 앞으로 계속 점점 더 중요합니다. 자, 10번은 10번은 뭐 해석만 되면은 어렵지 않게 풀 수 있는 문제고요. 자, 11번은 이제 알맞은 전치사 고르는 것인데요. 이 표현들이 교과서에 전혀 나와 있지 않은 것들이 있어요. 그냥 하나 정도는 이제 뭐 쉽게 풀 수 있는 문제인데 하나는 선생님께서 잠깐 이제 수업 시간에 필기해준 거기에서 이제 나온 문제죠. 뭐 필기를 잘 하지 못한 학생들이 이거를 놓치기가 쉬워서 제가 이제 학생들 필기를 다 좀 모아가지고 이걸 잊어버리지 않게 좀 이 표현들을 많이 익혔어요. 그래서 우리 학생들은 이것을 뭐 틀린 학생은 없을 거라고 봅니다. 독해 그 다음에 이제 이것도 이제 처음 보는 지문이죠. 그 교과서에 이제 제목만 나와 있는 어떤 소설에 대해서 뭐 대화를 하는 그런 문제예요. 이게 그리고 내용 파악을 하는 문제인데 그 내용을 파악하는 이 선지들이 불어로 돼 있기 때문에 이제 요거까지 해석을 잘 했을 경우에 풀 수 있는 문제입니다. 그나마 조금 난이도가 있다고 생각될 수 있는 문제이죠. 모든 거를 꼼꼼하게 잘 읽어서 이제 문제를 파악해야 되니까요. 그래서 여러 가지 다양한 독해를 하는 연습을 방학 때부터 많이 했는데 실수가 없었다면은 그래도 이 정도는 우리 학생들이 문제를 잘 맞출 수 있었을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자, 그 다음 독해는 교과서에 있는 거의 이제 비슷한 대화를 조금 선생님께서 변형을 하셨어요. 그렇지만 크게 다른 뭐 표현을 쓰시지 않고 교과서에 있는 거에서 거의 유사하게 변형시켰기 때문에 뭐 굉장히 쉬운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14번이 조금 난이도가 있을 수 있는 문제입니다. 그나마 이제 이런 문제에서 조금 등급이 나뉠 수 있는 그런 문제입니다. 복합과거에서 중성대명사를 어디에 위치시킬 것인가, 이 중성대명사 위치도 학생들이 끝까지 계속 헷갈렸던 부분이에요. 뭐 이렇게까지 왜 이런지 막 개념을 못 잡아서 한 번 개념을 못 잡으면은 학생들이 계속 너무 헷갈려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를 잘 찾아갈 수 있게 계속 개념 정리를 시키는데 개념 정리가 이제 확실히 되지 않은 상태에서 자꾸 그냥 외우기만 하는 식으로 문제를 풀려고 하면은 이제 이런 거에서 조금 부딪힐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문제들이 오히려 저는 많이 나와야 정말로 실력 있는 학생들이 1등급을 받고 100점을 맞을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의사소통 문제, 뭐 여기는 거의 어려운 게 없습니다. 뭐 수락하는 표현 고르는 것입니다. 뭐 기초적인 문제죠. 그다음에 시간 표현 16번. 자, 이것도 이제 저희가 그 계속 이제 실전 대비 문제를 이제 시험 한 4주 전부터 이제 풀게 되는데 계속적으로 연습을 했어요. 근데 계속적으로 연습을 해도 막 끝까지 이게 도저히 너무너무 헷갈린다는 그 피드백이 많이 있었죠. 그래서 직보 때까지 이런저런 방식으로 계속 연습시키고 이 개념을 계속 이제 익히게 했던 그런 문제입니다. 저는 이 문제 뭐 제가 이제 연습시켰던 문제와 거의 똑같이 나왔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우리 학생들이 한 명도 안 틀렸겠지라고 생각했는데 그 와중에 또 실수를 했다는 그 순간에 착각했다 이런 피드백이 있으면 저 정말 너무 안타깝죠. 그런데 그런 문제를 헷갈리지 않고 실수하지 않는 것도 결국에는 뭐 실력이 아닐까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이제 17번 문맥에 적절한 표현 고르는 거, 뭐 이거는 거의 네 기초적인 문제였고요. 네, 그 다음에 요일 표현. 이 시간 표현은 작년이 아니고 기말고사 때 굉장히 많이 주로 다뤘던 그런 문법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이제 지금쯤이면은 이건 당연하게 알고 있어야 되는데 1학기 때 부분이 이제 충분하게 잘 복습이 되지 않고 있었다면은 좀 헷갈릴 수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그 다음에 괄호 안에 이제 적절한 그 시제 문장 나오기. 요번 사실은 범위의 주요한 문법은 복합과거가 복합과거 이제 명령법이 가장 중요한 시제인데요. 이제 근접 미래나 근접 과거 같은 것은 지난 학기에 배웠던 범위죠. 그래서 이제 제가 그것까지도 계속 적용해가지고 연습을 시켰는데 학생들이 그거는 저번 범위잖아요. 이번 범위가 아니잖아요. 막 이렇게 좀 네, 항의를 하는 학생들이 있었어요. 그러나 이 언어라는 것이 범위는 항상 누적된 범위죠. 지금 예전 범위니까 이번에는 공부를 하지 않겠다라고 했다가는 이제 이런 문제를 만날 수가 있는 것이에요. 다행히 근접 과거 근접 미래까지 우리는 많이 연습을 했기 때문에 우리 학생들이 이것을 틀렸을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 20번이 조금 난이도 있는 독해 문제였죠. 뭐 전혀 본 적 없는, 그리고 수업 시간에도 뭐 그다지 뭐 언급이 없었던 주제에 대해서 그치만 지금까지 배운 어휘와 문법을 가지고 충분히 해석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시고 이제 내신 문제입니다. 자, 요 문제에서 좀 실수를 한 학생들이 있는 것 같아요. 네. 뭐 조금 난이도가 있는 그런 독해 문제였습니다. 네, 이렇게 객관식이 끝났고요. 서답형 괄호 안에 이제 의문 형용사 넣는 거, 의문사를 넣는 문제인데요. 뭐 너무 쉬운 문제죠. 교과서의 그 문법 파트에 있는 그 부분이 그냥 그대로 나왔어요. 네, 정말 이렇게 뭐 이런 거는 그냥 선물로 주는 그런 문제 같은 것이죠. 근데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도 이런 문제에서 갑자기 무슨 생각이 들었는지 이상한 답을 쓰는 경우들이 있어요. 정말 시험이라는 것이 또 그 중압감이라는 것이 학생들을 얼마나 힘들게 하는가. 이런 정말 당연한 거에서 실수를 할 정도로 이렇게 심리적인 부담감이 많이 클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두 번째 서답형은 주어진 단어들을 그냥 순서대로 나열만 하는 문제예요. 이제 중성대명사를 넣으면서 부정문을 만드는 그런 문제죠. 뭐 이거를 뭐 학기 초였으면은 많이 헷갈릴 수 있는 문제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이런 문제들은 어렵지 않게 실수가 아니라면 혹은 개념이 완전히 뭐 잡혀 있지 않는다면 틀리겠죠. 네, 명령법 나오는 거 이런 것도 그냥 통 문장 장문으로 줬어도 되는 건데 이거를 문장을 다 주고 명령법을 만들려고 하셨기 때문에 좀 평이한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다음에 다른 이제 통문장 서술하는 거 교과서에 있는 똑같은 문장을 그냥 약간만 변형한 문제예요. 뭐 관사 사용 같은 걸 주의해야 되기는 하지만 뭐 이 정도는 다 암기하고 있는 문장이기 때문에 뭐 평이한 문제였습니다.
그다음에 복합과거 작문하는 거, 이제 이 시간 표현에서 조금 실수가 있을 수 있는 문제예요. 그래서 앞에 있는 다른 이제 서술형보다 조금 난이도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많이 연습한 것들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저는 쉬웠다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서답형 6번, 자, 준조동사가 있는 복합과거 문장 작문하는 거죠. 이제 이런 거는 교과서에 있는 그런 형식의 문장은 아니에요. 근데 이제 과거분사를 알고 있다면, 그 다음에 이 준조동사 다음에 뭐 동사 원형이 온다, 뭐 그런 것들을 알고 있다면, 네, 그 개념을 잘 인지하고 있다면 충분히 만들 수 있는 문장입니다. 이런 문장을 만들기 위해서는 그냥 교과서에 있는 뭐 모든 문장을 외운다고 해서 만들 수 있는 게 아니죠. 교과서에 있는 어휘를 가지고 내가 적용해서 그거를 만들 수 있는, 네, 그런 문법 규칙들을 알고 있어야죠. 그러면 쉬운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 학생들이 막 무조건 냅다 외우는 방식으로 이 언어를 공부하려고 할 때는 이런 문제에서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겠죠. 자, 뭐 이런 상황에서 그러면 기말고사를 어떻게 대비를 해야 될까요? 지금 이제 기말고사 범위로 예상되는 것들은 이제 인칭 보어 대명사, 관계 대명사, 그다음에 비교 최상 정도입니다. 지금의 속도라면 이 정도밖에 안 들어갈 거예요. 지금 교과서를 이 1년 안에 다 끝마치지 못하는 일이 생길 것 같은 좀 느낌이 듭니다. 그러면 2학년 때 뭐 조금 어떻게 될 것인가, 겨울방학 때 우리가 이거를 잘 나머지 진도를 잘 꼼꼼히 메운 다음에 2학년에 올라가야 될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어쨌든 이제 이 남아있는 문법들도 문법 개념이 이제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개념을 잘 익힌 후에 그 다음에 내가 암기하고 있는 어휘와 표현들을 적용시키는, 네, 그런 식으로 이제 문제를 풀어야 돼요. 그런 훈련을 많이 해야 됩니다. 그래서 매 수업마다 이 개념들을 확실히 잡아놓지 않으면은 그냥 멍 때리고 있다가 나중에 이제 시험 다가오면은 단어 외우기 시작하고 뭐 동사 변화 좀 외우고 어떻게 해보려고 하면은 이게 이제 너무 눈덩이처럼 불어나 있고 너무 헷갈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뭐 이제 더 이상 뭘 달달달 외워가지고 할 수 있는 그런 상태가 아닙니다. 처음 보는 지문도 굉장히 많이, 이제 그 비율도 더 늘어날 거예요. 이번에는 교과서를 조금 변형한 문제, 뭐도 독해 지문에 있었지만 이제 기말에는 더 이제 외부 지문에서 나올 가능성이 많아집니다. 다양한 텍스트를 이제 문법가가 이제 접목을 시켜서 이해해야 되는 문제들이 나오겠죠. 지금 중간고사가 난이도가 평이하기 때문에 지금 상위권 경쟁이 굉장히 난리가 났어요. 뭐 100점, 뭐 99.5만 돼도 뭐 어떻게 될까? 뭐 2점의 서술형 2점 정도 감점됐을 때 몇 등급이 나올 것인가? 지금 굉장히 학생들이 이제 많이 속이 상해 있는 상황이에요. 이제 좀 상위권 학생들은 너무 쉬웠다고 좀 불만이 있고, 또 하지만 이 와중에서도 너무너무 어려웠다고 헷갈렸다고 하는 학생들도 있죠. 이 난이도보다 더 내려갈 수는 없을 거예요. 조금 지금 등급이 안 갈릴 수 있기 때문에 기말고사를 조금 더 어렵게 내주시지 않을까. 그랬으면 전 좋겠다는 좀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이렇게 난이도가 평이했을 때는 그냥 하나도 안 틀리는 게 중요합니다. 수행평가에서도 하나도 감점을 받지 않고 기말까지, 네, 100점을 일단 받아 놔야지 뭐, 네, 일단 그래서 그 원점수를 확보를 일단 하는 게 중요하다고 봐요. 실수를 안 하는가, 이제 그게 제일 중요한 문제가 되겠죠. 실수를 안 하는 거는 결국에는 충분히 개념이 잡혀 있고 공부가 많이 되어 있어야 실수를 하지 않습니다.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중압감 때문에 실수를 하는 문제는 어쩔 수 없다고 해도 적어도 이것을 이제 틀리는 거는 뭐 실수라고 언제까지 네, 핑계를 댈 수는 없는 일이겠죠. 네, 그래서 이제 우리 학생들하고 뭐 완벽을 기하는 것밖에는 이제 뭐 방도가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학생들 너무 고생했고요.
이 외고 전공어 내신이 이렇게 치열합니다. 그래서 우리 학생들 뭐 실수한 게 있다면 잊고 너무 그거에 또 많이 마음을 힘들어하지 않고 이제 이후 이제 수행평가, 기말고사 만전에 기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화이팅 합시다. 감사합니다.